토요 랭킹쇼가 뽑은 랭킹 1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우리 증시가 폭락하면서 검은 금요일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비상 상황에 걸렸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 전장 대비 3.8% 정도 급락한 건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선 이 급락 이유를 세제 개편안과 연관 짓는 것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이었던 것을 50억으로 상향했던 거라서 그 이전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다. 단순히 코스피 등락은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한 보도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올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뭐 나도 이제 대주주 되겠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개미 투자자들 반응이 어때요? 일단은 민주당이 정상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책을 상당히 관념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23년 12월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래 10억에서 50억으로 바꿨습니다. 쉽게 말해서 50억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라고 정의를 하고 그 대주주들에게 특별하게 양도세를 걷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다시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로 기준을 원복을 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개미들이 이 정책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왜냐?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이 연말 보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내기 직전에 그냥 주식을 팔아버리면 세금 어차피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실효적인 세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부양책을 썼던 건데 민주당이 그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부자감세라고 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원복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식 대량 보유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큰 손들이 오히려 유출이 되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이 되고 그렇다 보면 개미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 분위기도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국회 청원 게시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청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8천여 명, 오늘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6만 8천여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 이런 식이면 누가 국장을 하느냐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외치고 있는데 성춘 부의장님, 이 당의 정책 방향이 좀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번 그 폭락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미치긴 미쳤을 겁니다. 뭐 아마 일단 너무 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좀 조정 국면을 들어갈 시기도 오긴 왔었고 또 이 관세 협상의 여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건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좀 개미 투자자들의 뭐 실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저도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시장에 영향을 주겠다는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근데 이 10억에서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늘린 것이 사실 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세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9천 명입니다. 예. 9천 명, 나머지는 사람들은 안 받다가 9천 명만 아까 박민영 대변인께서 연말 되면 다 팔아가지고 그 기준을 맞춘다고 했지만 그 기준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워낙 보유자량이 많은 사람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한 9천 명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결국 부자들을 위한 조정 아니었느냐라는 민주당 비판을 했던 거고, 다만 이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다행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뭐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약간 조롱하듯이 뭐 이렇게 하고 휴가를 갈 마음이 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뭔가 이 세제 개편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좀 건설적인 개진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거 결정된 거 아니다, 논의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그리고 개미투자자들이 뭐 느끼시는 불안감 이런 것들 당내에서 충분히 국회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더 걷는 이 세제 개편안 방향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코스피 5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다, 국장 탈출은 지둥순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폭락에 휴가 갈 맛이 나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번 코스피 급락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말 뜨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세제 개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 주식시장 금요일에 폭락한 것은 세제 개편 영향이 크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량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높이 뛰기 선수가요, 230cm는 넘다가 231cm는 단 1cm 차이인데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증권 거래세라든가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 이거 하나가 만들어내는 나비 효과가 심리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 세제 인상으로 인한 폭락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일부라도 영향이 있었다면 주식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상황 만들어 놓고 대통령 휴가 가도 되냐? 이건 뭐 국민의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죠. 지금 하루 만에 7만 명 가까이 청원을 했다는 걸 보면 예.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당에서도 좀 화들짝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주식시장이 끝나자마자 SNS에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언급 주셨던 것처럼 이소영 의원, 강특구 의원들도 좀 재논의 가능성을 전하긴 했는데요. 김진욱 전 대변인님, 아까 뭐 재논의 검토를 할 거다, 성치훈 부의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이 이제 오전에 불붙는 증시다, 또 예. 뭐 활기도는 증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증시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 논의, 특히 이 대주주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지금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정도를 가지고 대주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충분히 나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라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증시가 이 세제 개편안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급락했냐? 사실 그건 아닐 겁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미국
미국 간의 관세 협정이 잘 이루어졌지만 예. 그중에서도 뭐 철강이라 등등에서는 저희가 지켜내지 못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증권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다라고 예.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 나온 것처럼 아마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당정이 협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재논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개미 투자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코스피가 지금 좋은 상황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과거 발언까지 재소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저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불붙는 증시, 활기도는 증시, 코스피는 불장이라는 타이틀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에 자신은 주식 투자를 안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진 의원 블로그를 좀 찾아가서요 댓글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댓글을 썼냐면 코스피 5천 좀 턱도 없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주식도 안 해보고 정책을 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오늘 오전엔 이런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진성준 의원 제명을 해야 한다라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성진 부의장님,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일단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충분히 우리가 예상 못한 이상으로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진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하루만 좀 먼저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어제 폭락하기 전까지는 코스피가 정말 괜찮았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거의 폭락했던 코스피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말 기대감과 희망 속에서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코스피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성준 의장은 주식 투자도 안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그 개미 투자자 비판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고요. 뭔가 이 부동산에 뭔가 과열되어 있는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 주식으로 좀 옮기겠다라는 의지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논란들, 뭔가 주식 개미 투자자들의 이런 분노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 좀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라라는 저는 얘기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상황을 좀 지켜봐 달라. 왜냐하면은 이 이재명 민주당 정부 정책위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들이 너무 부자 위주의 감세 정책이었다라는 그 판단 속에서 정책 방향을 네, 네. 설정한 것인데 예. 지금 민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저희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봐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